3포인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장 상당히 좀 볼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 먼저 준비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제약바이오네요. 반도체 먼저 볼 줄 알았는데 제약바이오의 흐름 해주셨어요.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이 시간에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뭐 의료기기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여러모로 좀 들여다봤었는데 확실히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제약바이오는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주도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들여다 볼 건데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약바이오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먼저 가져온 이유는 저번 주까지 주도주였고 이번 주에는 주도주의 역할을 살짝 내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먼저 이제 다루는 거죠. 일단 제약바이오가 시장 하락 구간에 상당히 이제 주도주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받아주면서 큰형 역할을 분명하게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알테오젠이나 혹은 이제 뭐 바이넥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이제 섹터군 내에서도 무언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수를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받쳐주거나. 그러면서 상당히 고가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강조드렸던 뭐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제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약 바이오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눌리잖아요. 그래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될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부터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이제 이 하반기에도 수혜를 받을 거리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10월 달에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대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좀 평가를 내리자면 개인들이 물리기 딱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좌에 나는 반도체도 갖고 있고 2차 전지도 갖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다 올라와 버리니까 이거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최근의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개인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물리기 쉬운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을 살짝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제 이제 오후에 갑자기 이 하락이 좀 세게 나왔었잖아요. 네, 훅 세게 나오면서 저도 이제 그때 잠깐 이제 방송 때문에 채팅창 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뭐냐, 왜 이러냐 이런 이제 또 반응들을 해주셨고 역시나 국장은 또 답이 없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어제의 흐름은 사실 약간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했거든요. 낙스닥은 그냥 강보합 수준, 다우지수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왜 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소비 지표가 이번에 이제 소비 심리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소비를 또 바탕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안 좋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게 지금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는 깔고 가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우려감이 생기면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다가 지표가 괜찮게 나왔네? 그러면 또 우려감이 살짝 또 잦아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미국장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또 체감이 많이 되지는 않았죠. 왜냐면은 반등하는 동안에 제약 바이오 정도만 많이 움직여줬었고 반등이 나오는 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었던 종목군들이 시장을 살짝 또 이제 이끌어주는 반등 정도만 나오면서 사실 그렇게 체감이 잘 되지는 않았었던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반등이 나오기는 했고 중요한 부분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700선 부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8월 5일 날 급락 나온 이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2700선을 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최근에 나왔었고 지금 다시 한번 또 2700선 근처 구간까지 왔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무언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그 외 시장을 좀 떠받들어 줄 만한 이슈들 그 외에 아니면은 확실하게 주도주가 시장을 주도한다라든지 완전하게 이제 시장을 좀 받쳐줄 만한 끌고 갈 만한 무언가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뭐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거시 환경 자체도 경제 환경 자체도
그렇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도주가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은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또 다 이제 막 박수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부터는 시장이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단 말이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700선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슬슬 조정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반등이 잘 나온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경제 환경이 좋아지던가 거시적인 환경이 좋아지던가 아니면은 무언가 이제 주도주가 확실하게 생겨나던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일단은 지금 저는 제약바이오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봤을 때 주도를 확실하게 해준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여태까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그 섹터군 내에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섹터 정도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을 끌고 갈 만큼의 주도를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거시적인 환경 자체도 아직까지는 불안하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 2700선 구간을 뚫고 가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사실 금수세 이슈도 그저께였죠. 방송 보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화가 나서 저도 보다가 중간에 껐어요. 공개 토론회. 네, 보다가 중간에 껐는데 어찌됐든 이제 금투세 결론이 또 이제 한 달 정도 유예가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또 생겨나 버렸어요. 우리 시장에선 가장 또 경계해야 되는 게 불확실성인 거고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낙관을 하기보다는 10월 달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중요한 부분이 요거는 다다음 섹터, 다다음 이제 주제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눌리는 종목들 혹은 이제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었던 알테오젠이나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모양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보이고 미국 대선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눌리는 구간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다시 한번 매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건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니고 지금 단순히 쉬는 거고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은 아직은 좀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투자 의견이신 거죠? 아마 저라면 네. 들고 있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차익 실현했다가 재접근을 사이에. 노릴 것 같은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뭐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그렇게 막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샤페론이 최근에 올라갈 때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저는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다음 거 준비하자라고 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저도 후속 주자를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하나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롭게 이제 또 이 제약바이오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차분히 또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제약바이오 봤으니까요. 오늘의 주인공, 앞서서의 주인공이 제약바이오였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모건 스탠리에 한 방 강하게 지금 펀치를 날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에 그 걱정을 모두 다 떨쳐버리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렇게 마무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연속성이 이제는 좀 숙제일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죠. 그럼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이 추가적인 호재가 저는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이 잘 나온 배경은 HBM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반도체의 흐름은 향후에 이제 우리가 당분간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이게 완전히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HBM이 잘 팔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범용 D램, 뭐 낸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HBM, 그러니까 잘 팔리는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이마트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오일장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오일장이 우리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마트가 또 이제 미국 장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장을 약간은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될 거고 어찌됐든 미국 장에서 이제 HBM이라는 그림이 상당히 또 강력하게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오늘 상당히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상당히 대비되거든요.
제가 저저번 주였나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나을 거다. 약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잘 팔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잘 팔리고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이 시장에서는 무언가 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힘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HBM, 고성능 AI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것 없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나온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실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HBM에 대한 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까? 오늘 눈에 띄었었던 종목군들이라고 하면 미래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반도체거든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유통 쪽이고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좀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 게 약간 노후 들어서 수급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속성을 보여주려면 결론적으로 수급을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장 수급이 강했었던 종목을 보자라고 하면 미래반도체와 제주반도체였는데 무언가 오후에 수급을 좀 빼버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19만 원 매물 구간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구간이 또 이제 저항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만 더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최근에 겨울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실망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 대해서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 살리기, 다른 나라 죽이기의 리포트가 아니냐. 약간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모건 스탠리 한 방 먹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범용 D램에 대해서는 HBM에 대한 효과로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평가가 아직까지 남아있기는 한데 역시나 가격적인, 그러니까 수익성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쪽은 저는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확실하게 추가 매수나 혹은 신규 매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조금 더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다라기에는 조금은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이 바닥을 잡아주고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주들 그러면 오늘은 매수도 매도도 어떤 액션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우리 소부장 쪽을 보면 테크윙이나 혹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잘 갖고 계시는 게 뭐 HPS 이런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응 나온 이제 수급 흐름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반응이 나오기는 했는데 오후장에 약간은 수급을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다 전체적으로 매물 구간에 이제 부딪힌 상황에서 수급을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수급이 빠졌죠. 그러면서 어제까지 2차 전지가 수급을 받아줬는데 어제 2차 전지도 약간은 수급이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어요. 저항 구간이 부딪히면서. 그래서 반도체 쪽에도 매크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반등에 대한 지속성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무언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가 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장이 꺾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까지 도달을 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잔치 분위기죠. 바닥 나왔다 그러면서 와 이렇게 쫓아가려는 분위기도 일부 부분에서는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성적으로 반도체주들을 봐야 되겠다. 후반에 수급적으로 약한 움직임이 다소 좀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반도체까지 봤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반도체가 강하면 2차 전지는 아니겠구나. 오늘은 좀 쉬어가겠구나 싶었는데 LNF가 8%, 9% 가깝게 현재 급등이 나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급등은 아닌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톱10 가운데서 혼자 밀려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2차전지 내에서도 종목별로 희비 엇갈림 나타나고 LNF는 또 많이 밀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오늘 같은 장에서도 매기를 받아주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2차전지의 흐름은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는 결국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까지 제약바이오가 막 갔다가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넘어오면서 큰형 역할을 해주는 주도주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이제 어떠한 종목이 될까라고 봤더니 결론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인도량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또 이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호재가 많이 나왔죠. 뭔가 이제 바닥을 잡고 실적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해리스에 대한 뭐 수혜 기대감. 다음 달에 또 이제 다다음 달에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대선 기대감이 더 이제 감돈다라고 하면 친환경 쪽은 뭐 대표적으로 해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수혜로 엮이는 것들이 지금 현재 뭐 ESS, 뭐 태양광, 그 다음에 2차전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지켜봐야 되고 저번 주 또였나요? 저번 주 시간에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원 쪽에서 이제 또 이 IRA 또 이제 법안이 강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장비 쪽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공화당 내에서도 IRA는 지금 이거 폐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IRA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또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때문에 이 경제 효과를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봤을 때 IRA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2차전지가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네.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 구간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40만 원. 42만 원이었거든요. 네. 네, 42만 원에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최근 구간에 저는 42만 원 근처 구간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죠. LG에너지솔루션이 42만 원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2차전지가 더 주도주로 활약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2차전지 수급을 받아주니까 지금 42만 원 구간에 또 도달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또 42만 원 구간 도착하자마자 약간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만 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고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놓은 종목이라서 매물 구간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42만 원 구간 굉장히 잘 봐야 되고요.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가격 분기점에 이제 위치를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가격 분기점은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기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약간 9만 원에서 9만 1,000원 구간에 앞선 구간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구간을 말씀드릴 때 앞선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차전지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가 계속해서 쉬어가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무언가 주도주로서 그래도 큰형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수급이 동시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한 가격대다라는 거죠.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그저께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LNF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가격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약간 12만 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즉 거의 대부분이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분기점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LG에너지솔루션 42만 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화를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분기점. 그러니까 무언가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돌다리를 좀 두들겨 봐야 되는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전고체랑 장비 쪽은 저는 지금 반드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쪽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와 장비요? 그렇죠. 네. 전고체와 전고체 장비 쪽. 네. 이 종목들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은 거시적인 환경이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과 섹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금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에 제가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에 원준을 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원준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월요일 날에 상당히 수급을 강력하게 들어가 줬고 그다음에 제가 화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후에 또 한 15% 정도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제 오늘 약간 눌리는데 이거 전고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고체는 저는 반드시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원준이고 뭐 그다음에 뭐 한농화성 등등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또 한번 쌓아 보니까 전고체 장비 쪽에 또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왜 이렇게 전고체를 강조 드리느냐. 2차 전지는 지금 캐중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캐중 구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강조 드리는 게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선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선결되기 위해서는 당장의 방어 수단은 열폭 주고 향후에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은 전고체 배터리인 거고 미국 대선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장에 정부에서 여러 또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예산안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전고체 쪽은 2차 전지 내에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반도체에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한 번 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중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유리기판, 2차 전지 중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전고체. 그래서 지금은 전고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추천주도 전고체 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바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원주는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비 쪽에서 제일 M&S 가져왔습니다. 제일 M&S요? 어떤 기업인가요? 약간 생소한데요. 마찬가지로 2차전지 장비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이제 건식, 전극, 그다음에 전고체형 믹싱 장비에서 상당히 국내에서 또 점유율을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삼성 SDI가 오히려 이제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투자를 하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네. 미국의 GM과 합작 공장을 또 설립을 하게 되면서 워낙에 또 이제 이 믹싱 장비 쪽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아마 관련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LMS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또 계속해서 모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뭐 원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JLMNS, 그 다음에 지금 코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전고체 쪽은 뭐 전고체 자체도 그렇고 장비 쪽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기대감과 수급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고체 쪽은 뭐 제약바이오 중에 비만 치료제를 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내에서는 전고체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2차전지 한번 나는 지금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양극재는 살짝 리스크가 있는 위치니까 전고체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코칩이요? 이 종목도 전고체 장비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마 이제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M&S, 뭐 코칩, 뭐 굉장히 생소한데? 라고 하시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수급을 잘 받아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주 공부 다시 좀 해봐야 되겠네요. 코칩은 5월에, 이번 해 5월에 상장했고 제일 M&S는 올해 4월에 상장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2차전지 매매를 막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일 M&S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그러니까 어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눌리는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수준에서 꽤나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내에 전고체는 계속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M&S 오늘장에 추천주를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라인 10,000원 설정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